많게는 연 10%를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과장 광고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국 기자의 취재 보시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까지 하면서 약속한 기간에 확정 수익금을 준 뒤 이후로는 턱없이 낮은 수익금을 주는 겁니다. 인천에서 만난 분양 피해자들. 지난 2014년 말 2,500에서 3천만 원만 녹음하는 거예요. 매달 8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선뜻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은 1억 2천만 원. 저 사람이 김주형이야. 당시 대출 이자 35만 원을 제하고도 임원. 45만 원을 손에 쥐는 괜찮은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호텔 운영 첫 해인 2015년에만 약정된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출이자 낼 정도만 주다가 지난해에는 이자도 못 낼 돈을 배당했고 올해 들어서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호텔 위탁 운영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저조할 때는 그냥 예금, 정기예금 금리 정도밖에 못 줍니다. 예. 요렇게 얘기해줬다면 전에 예. 많아도. 그러면 계약을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런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운영업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네. 집회를 하고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고소를 했어요. 그냥 건수가 생기면 고소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함정은 또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은 뭐 최장 30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사업자 대출이래요. 원래 계약 그 상품 이름이 네. 상품이 10%씩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라도 못 내는 상황에도 또 그 10%를 상환을 해야 되니까는 급기야 투자 실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도 벌었지만 자기도 밥도 못 잡으면서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 돈인데 그 돈이 날라가면 나도 가슴이 아픈데 더 죽었는 거는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냥 막 벌벌벌벌 떨고 그게 참 죽었더라고요. 두석을 때. 그때 우울증에 이제 무슨 결국은 2월 6일 날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그냥 군대답사이란 거지 뭐. 가지고 그냥 직장 바꿔버리고 아무런 몸이 못 견디겠는 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청주의 한 분양형 호텔. 이곳 역시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곳이지만 약속한 확정 수익금을 아예 안 주는 경우입니다. 분양업체는 임대료 명목으로 연 12.9%의 수익금을 매달 꼬박꼬박 무려 10년 동안 준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프로티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이면 좀 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분이 집 앞에까지 쫓아오면서 다시 홍보관에 와봐라. 그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갔어요. 여기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심보증서라는 것을 발급해줬습니다. 하단에는 에스크로 계좌라는 곳에 20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겠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운영사는 처음 석 달 동안 대출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수익금인 임대료는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어도 생소한 에스크로 계좌에도 돈은 예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했다는 거죠. 문제는 3개월 뒤에 하고 우리한테 그거를 보여줬어야 그게 정말인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고. 에스크로 계좌에 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소통 모집에 전자상 거래할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3자가 뭐 거래가 됐고 어떤 매매가 됐던 이런 거래 관계에서 중간에 자금을 유치를 해놓고 있다가 뭐 조건이 안정됐을 때 뭐 지급하고 이런 부분 뭐 에스크로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부동산인데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안심보장 뭐 에스크로 뭐 이런 부분은 뭐 처음 듣는 소리니까요.
분양업체는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세웠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저희 직원들 다 자기 가족들, 그다음에 자기 거기 아까 그 분양에서 썼던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부장도 하고 있고 가장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직원 아이들 다 갖다가 그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시행사에 대해서는 사기 분양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운영사에 대해서는 호텔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분양한 이 호텔도 수익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높았지만 1년 이후에는 보장할 수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수익률을 1년 확정 수익률 10% 확정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운용 수익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거의 이제 4% 이상은 뭐 보장한다. 말로는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계약할 때 그거는 명시는 안 됐지만. 그리고 1년 동안 중도금, 그러니까 50%에 대한 이자 보전 5%는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확정 수익률 10%씩 전혀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이자 보존금도 아직 2번 남았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이자 보전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예, 10번 정도 들어왔어요.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수익금을 안 주는 걸까? 영업이 안 돼서 못 준다고 하죠. 호텔을 분양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는데 이중 계약을 했더라. 또 중간에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공사 대행을 자기들 몰래 지급해 고소했다 등등 회사 내부 문제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묶이는 바람에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걸 받으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사에 대문하고 예? 찾아올 게 지금 저희가 약 한 80억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분양자들하고 동의해가지고요. 신탁사에다가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쌍방 합의하에.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석에서 전화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촬영 공사를 만약에 썼는데 1년이 지나서 그 사람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양해는 아니죠. 시행사 측은 호텔을 팔아 애초 분양 대금을 돌려주겠다며 1차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쌍방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에 떠주겠다. 다시 재매각을. 그러나 재매각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엔 틀림없이 낸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고 또 저희가 소송 들어가려고 하면 한 3월쯤에 또 곧 매각 3월에는 꼭 된다 했다가 또 이번에는 이제 뭐 5월에 뭐 해서 5월 그 회사 주총 끝나면 뭐 6월 말까지는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잠깐만 장난질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서회장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매각을 뭐 언제까지 된다 그런 거를 저 우리 매각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 매각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그냥 운영 수익금 우리가 받을 테니까 운영권이나 넘겨라. 안 넘기면 그냥 소송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그거 매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이 호텔은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원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6평짜리 객실을 1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대출은 50%.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1%의 확정 수익을 주고 나머지 대출을 받는 금액은 대출을 몇 프로 받느냐에 상관없이 5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합치면
8%인가? 이거를 5년 동안 예, 5년 동안 예, 그래서 확정으로. 뭐 경영이 잘 되든 못 되든 예,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소유권 이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자는 받았고요. 이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객실을 분양한 시행사가 건축을 한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합니다. 시행사는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 객실 일부와 호텔 운영권을 시공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직접 운영해 확정 수익을 주기로 약속했던 시행사가 빠지고 엉뚱하게 시공사가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양 피해자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저희한테 시행사가 직영에서 확정 수익을 주기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n분의 1로 지급하는 문제. 또 하나는 호텔 운영에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 부분도 저희들이 분양 대금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호텔 매출액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쌍방이 운영권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호텔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고소 고발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모든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행사 대표를 만나 해명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대표의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곳으로 갔으나 사무실에서도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대표님 여기 사무실이에요? 어디 나가셨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언제 들어오세요? 우리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2차 의견 회사가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호텔 객실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땅을 사서 시공사에 건축 공사를 맡기고 완공이 되면 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분양받은 객실을 본인 소유로 구분 등기하고 이때부터 구분 소유자로 불립니다. 이 구분 소유자들은 아파트 분양처럼 시행사와는 객실 공급 계약을 맺지만 아파트와 달리 추가로 운영사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시행사는 분양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회사나 별도의 법인을 세워 호텔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경우 객실 소유자들이 운영사를 쫓아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구분 소유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242 구분 소유자입니다. 운영사가 안 나가면 결국에 이제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강제로 철거시킬 거 없어. 그 사이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은 충분히 이게 다 빼놓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숨겨진 분양 수법은 분양가 부풀리기라고 합니다. 2억짜리를 우리는 1억 5천에 분양합니다. 5천만 원 시세보다 싸게 분양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4% 나옵니다. 하면 분양이 안 돼요. 그런데 2억짜리를 3억에 분양하고 수익률 12%입니다 하면은 뭐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그걸 이용하는 추세가 된 거죠. 그냥 오로지 수익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매달 얼마씩 수익을 줄 거다. 이런 말에 현혹되는 거죠. 전국 시, 군구, 지자체에 신고됐거나 신고 예정인 분양형 호텔은 120여 개. 통계를 잡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이제 집계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분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모델 하우스. 역시 첫해 1년간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던집니다. 이제 1차는 이제 8% 확정 수익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을 갖고. 저 1억 8천에 대해서 1억 8천에 대해서 8%를 그러니까 즉 120만 원 정도 1년에 1,44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월 120만 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이후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최소 수익이 4%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수치가 4%예요. 그게 10년짜리 보장 증서를 드리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4%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4%가 안 나오면 안 나와도 확실한 4%는 주는 거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단체 모임도 꾸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나와요. 왜? 천상 법인도는 지출이 됐을 거라고요. 적자로 되는 거 만들어 놨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인건 미루면서 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사로서 호텔은 계속 수리 비용이 어디 법인에 결제가 됐겠죠. 그러면 그 통장에 거래됐던 업체도 국세청에 불리하죠. 그럼 뭐냐? 공사 5천만 원짜리 대부분이요.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이 안 맡겨요. 5천만 원짜리면은 1억 5천에 하고 리턴해달라고 그러죠. 그 업체들한테. 네, 리베이트. 그럼 걔들은 불러가면 이 업체를 보려고 자기들 거짓말하겠어요?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다 불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형사에 대한 거는 검찰로 수사 별도 오게끔 그렇게 하면은 100% 이건 다 나타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양용 호텔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은 담보로 좀 해놓고 좀 예치해 놓고 하는 거를 계약서에 연기하거나 그런 현장을 이제 들어가거나 선정자들이 그거 아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해가지고는 자꾸 이런 문제에 힘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무튼 이런 거 좀 이러이러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넣어달라. 그럴 때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넣어줄게 하면 좋은데 그건 뭐 그냥 같이 놨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말고 그럼 그냥 말아야죠. 그렇죠. 예.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빠져. 다음 달부터 분양 광고에는 수익률의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 사유재산권이니까 한계를 좀 법으로 좀 제한해야 돼. 관리단의 직원 요건, 그다음 운영사의 직원 요건,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처럼 소유자 대표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면 아니 뭐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 선정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이렇게 부실되게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정부가 긴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네? 어떻게 갈지 고민되지?